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충청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포지션을 괜찮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긴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자,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뉴스와이드에서 속보를 통해서 속보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지금요. 그런데요, 지금 합동연설의 그 장소 안에서는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뭔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그 관련된 영상을 오늘 공개하신 분이 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데요.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과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의원직 시작한 이래 이런 꼴은 처음 봤다. 당 선관위에서 엄정 조치 이거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 바뀌거든요. 야외잖아요, 지금요. 지지자들 간 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영상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벌어진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재원 후보가 저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탄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대로라면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있었던 모습과 같은 맥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장한 장한 대통령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제 전당대회, 글쎄요, 뭐 전당대회가 통상적으로 지지자들끼리 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끼리 신경전이 원래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럼 뭐 당을 불문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몸싸움, 뭐 고성, 욕설, 비난, 거기다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거 이런 거 과거에 좀 보셨습니까? 야당, 여당을 통틀어서 예. 최근 20, 30년 내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 과거 87년도에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위 폭력배들이 동원됐던 용파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야당의 이야기고요. 예. 여당에서 이런 그 소위 난동, 뭐 폭력 이런 전당대회가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이런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것들이 여과 없이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 뭐 폭로전, 색깔론, 여기에 이제 몸싸움까지 흔히 얘기하는 뭐 트리플 크라운을 넘어서서 뭐 나올 만한 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민생에 대한 여당의 비전을 듣고 싶었는데 예.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만 어제 한꺼번에 다 보여준 거 아니냐. 굉장히 씁쓸하고 국민들로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하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런 모습이 노출이 된 겁니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요. 저 모습을 현장에서 봤던 후보들 오늘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한동훈 후보 얘기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 관계자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는 상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 폭력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배신자라는 언어 폭력을 일삼은 분은 극렬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신데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쪽에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전 계획, 그리고 뭐 어떤 후보의 지지자,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와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제 구호를 뭐 외친 모양인데 네.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클럽들의 이 행동들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것들을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 한동훈 유튜버- 후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나와 계신데 어제 저 현장에 계셨죠? 네네. 보셨죠? 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자, 그럼 이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뭔가 계획적으로 벌어진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기가 이제 바로 무대 앞에 첫 번째 플로어였는데 예. 거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만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바로 카메라 바로 앞에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 사건이 있었던 곳이 MBN 카메라 바로 밑에였고 그런데 저 배신자 외치시던 저분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분 바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조은희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뭐- 그분은 네. 그 자리가 배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아니요, 들어올 수 없는 분인데 들어올 수 없는 거기에 분이 들어왔다고 들어와서 보시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해서 외치니까 앞에 예. 앉아있던 조은희 의원도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예. 위협적이고 시끄러우니까 자리를 옮길 정도였어요. 아. 근데 이제 당직자들이 가서 비표 확인을 하고 이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진 거예요. 이제 본인의 유튜브를 핸드폰에 이렇게 들면서 촬영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면서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총 행위자가 3명 나옵니다. 이제 저 분이 끌려 나가면서 예. 뒤에서 끌려 나가면서 호랑이 옷을 입고 원희룡 이 표딱지를 붙인 분이 왜 끌어내느냐라고 또 하면서 그거에 반발하신 분이 네네네 있었군요. 왜 끌어내느냐 하면서 강한 이 항의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저 예. 의자와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예. 김재원 후보가 이제 장외에서 그 영상 공유한 게 네네, 있어요. 장외에서 한 거는 장외에서 그 폭력이 있었던 장면은 일단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컨텐츠를 많이 올린 유튜버였고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같이 가담하고 있는 인물은 맨 첫 번째 그 앞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던 인물.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그 장외에서까지 저게 그럼 저 확산이 지금 될것 저 같습니다. 장외 장소는 네네. 그 연설회장 바뀝니까? 네, 연설회장 바뀝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맨 첫 번째 그 배신자를 외치면서 했던 그분과 두 번째 그 호랑이 옷을 입고 했던 분들은 예. 서로의 유튜브에 뭐 호랑이의 뭐 감동적 연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또 다른 유튜버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듯한 컨텐츠가 많은 유튜버가 저런 이제 폭력 사태에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되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됐을 때에는 예. 각 후보 지지층의 어떤 이렇게 대립, 충돌. 충돌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요.
맨 첫 번째에 발단은 그냥 소란이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 장소 안에서까지는 소란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후보 지지층이라는 그룹들이 아니고 두 유튜버 개인이 좀 이렇게 충돌한 게 있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선관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2년이었나요? 그때 통합진보당 중앙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당직자가 당 대표를 향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이른바 머리끄댕이 엄청난 그때 사진이 공개가 되고 네네. 뭐 발칵했었죠. 예, 그때 조준호 대표의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리고 이 당직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허리 디스크 뭐 수술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12년 만에 보는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저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출입 금지가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뭐 2012년 상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집권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께는요 앞서서 영상 속에 담긴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원희룡 지지자라고 약간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원희룡 후보는 아니 내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문제로 약간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뭐 서로 책임 없다 이겁니까 지금요? 지금 서로 이제 내탁 공방 그리고 이 지지자가 이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구 지지층이었냐 그러니까 이런 싸움으로 또 번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저는 뭐 두 후보 측 모두 어쨌든 본인 캠프 측에서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뭐 두 후보 간 캠프 간의 뭐 신경전 아니면은 그런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기 때문에 지지층도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1등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용하면 됐는데 이게 꼭 누구 지지층이다 그리고 계획된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캠프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 얘기를 했죠. 원희룡 후보 측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측도 본인 캠프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해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전혀 예를 들면은 그 지지층이 이렇게 워워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캄다운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야기하면서 같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피격이 있자마자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뭐 상대방 진영을 굉장히 비판했을 텐데 어제 보면은 당장 트윗에다가 비밀 경호국에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바이든 후보 뭐 비난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갔는데 지금 한국에서 전대에 출마한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사례까지 여기서 곁들여서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약간 좀 뭐 이게 뭐 미국도 혼란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이 경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어제 있었던 저 모습,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일단 각 당대표 후보 캠프에 공정 경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운동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 의미 분명히 안내해라.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공성 경선을 당부하고 주의를 주는 공문 이렇게 당부를 한 거군요. 그런데요. 지금 원희룡 캠프, 한동훈 캠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선관위가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 요청할 것. 그러니까 수사 촉구인 거예요. 이거 수사 대상이다 이거. 밝혀내라. 약간 이런 입장인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당 선관위는 약간 주의 요청 정도로 그쳤는데 양 캠프에서는 수사 의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수사 의뢰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파장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굉장히 과열이 되니까 선관위가 이제 그 말하자면 각 후보들의 주의 조치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조치는 이제 구두 경고 정도의 성격인데 진짜로 경고가 가면은 TV 토론에 불참시키겠다고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관위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수사 의뢰가 된다 그러면은 뭐 양쪽에서 서로 공방을 통해서 이게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밝혀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전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 수사 결과가 아마 그 다음에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게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이 3명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각자 캠프에서 더 이상의 이런 확전을 막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뭐 이런 정도로 가야지 이걸 수사 의뢰했을 때 어찌됐든 수사 결과는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봤을 때도 예. 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 캠프가 이건 좀 자제하고 선관위가 경고 조치 정도로 하면서 출입 금지하는 게 서로 맞게 이 정도 수준으로 당내 행사니까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둔 당대표 후보 간의 경쟁, 그 경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글쎄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미처 상상을 했을까요? 이런 모습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도 좀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저 모습을 포함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좀 감안한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힌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 이런 모습에 우리 모두 또 자제해야 되고 정화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때가 아닌 분들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서면서 이런 분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때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봐도 원희룡,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네요. 네, 통상적으로라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통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선거 져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패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다.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이 현재 권력에 있는지 아니면은 미래 권력인 한동훈 후보에게 있는지 이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 공방의 양 플레이어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양쪽 편에서 나오지 않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는 반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승환 행정관은 나경원 후보의 저 분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니 탓 내 탓 따지고 있을 때 나경원 후보가 나서서 두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래도 책임이 있다면 더 한동훈 후보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때 후보가 나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로 하면서 2위, 3위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이제 2위로 나가는 기록들이 지금 있으면서 저 자막 좀 봐주세요. 네. 뭐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도 해요. 원희룡 절대로 한동훈 이길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여론조사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지난주부터 이제 그 완전 태세전에 대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 단일화의 그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에서는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판에서라면은 한동훈 후보를 좀 대척점에 두고 원희룡 후보를 감싸는 게 전략적으로 좀 나은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 사건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집권 여당에서 앞에 박 교수님 말씀 주신처럼 집권 여당에서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당대의 치열성도 있지만은 예. 지금 선거와 정치의 환경에 너무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 유튜버들이 과연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몸바쳐 선동과 난동을 부렸을까? 예. 저는 그 이유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 유튜버들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유튜버들 저 사건 이후로 지금 조회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러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후보가 여기서 조금 더 멋진 중재안을 낸다면 우리 국민께 당원께 좀 이렇게 올바른 모습의 전당대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번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한 번 남았는데 예. 거기는
응원 두고 들어가지 말자 이 정도 제안을 했다면 저는 정말로 어떤 조금 더 큰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각자의 셈법이 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계산기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이 합동 연설의 장에서는요, 뭐 당 관계자들도 뭔가 설명도 하고 해놨는데 특히 선거관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이 뭔가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들 한동훈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동원하신 겁니까?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선 과정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선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시죠?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께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지금 선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런 가운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판 섞인 반응을 보이신 분이 또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들어서 당 현안에 대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난파선 선장되고자 하나. 지금 상황을 난파선 상황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배가 난파 상황인데 선장이 된들 미래 향한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겠나. 전당대회가 공멸의 길로 간다면 승리자 또한 절반은 패배자다. 후보자들께 자중자애를 촉구한다. 아니 이긴들 난파선 아닙니까? 그거 선장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선홍 행정관, 진짜 오세훈 시장이 저 얘기대로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 더 유지되거나 또 더 격화된다면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든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난파선이고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제 난투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각 이제 후보들이 전혀 뭐 이렇게 자중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이 서로의 지지자다 이렇게 내탁 공방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후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도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큰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이런 사상을 수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 이번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 어쨌든 저는 뭐 네거티브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판흔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던지는 게 맞는데 원희룡 후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당대표가 돼도 수사받을 상황이다. 중대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가 돼도 공격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전당대회 끝난 뒤에도 그냥 이거는 보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중대 범죄다. 수사받을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 약간 이제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당대회가 뭐 이제 당대표가 추려지고 리더십이 확정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이뤄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컨벤션 효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다. 그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한다. 이건데요. 지금은요, 흥행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과열에 과열을 해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들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런 일까지 있었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보세요. 지금 저 작은 검은 글씨로 뭘 들고 간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글을 올린 분이 있는데 검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설명이 이 인물의 설명이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린 것. 최수영 평론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또? 어젯밤 10시 50분에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칼 들고 간다, 얌전히 있어라. 뭐 이렇게 지금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 뭔 일 같았잖아요. 벌이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본 누리꾼이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뭐 IP 주소를 추적하니까 금방 나와서 광주 북구에 있는 데서 40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예. 그 뭐 얘기는 난 술 취해서 장난삼아 한 것이다 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지금 테러 사건이 올 들어 우리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 지금 외국에선 트럼프에 대한 테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경각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글 쓴 사람을 또 바로 검거했다면서요? 바로 했어요. 바로 하다 보니까 술 취해서 장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난이요? 장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이제 우리 사회에 번져질수록 이른바 우리 그 요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재난의 일상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더욱 사회를 혼란하고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본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를 받는 그 글을 보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은 이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지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